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남석입니다. 오늘은 리자 앤드슨 콜롬비아 대학 국제관계 교수가 포린 어페어스지에 기고한 40년 전쟁, 미국은 중동을 어떻게 잃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앤드슨 교수는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이자 베테랑 중동 전문가인 스티븐 사이먼이 집필한 책자, 거대한 환상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이먼은 책자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의 안정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테러를 저지하려는 계획은 오히려 독재를 강화하고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3월,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간 외교관계 재개를 중재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중동에서 역할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후보 시절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체제 비평가 자말 카슈크지 살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우디를 불황자로 비판했고, 이는 사우디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석유 생산량을 늘려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란 핵협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미국의 외교 노력은 이란 정권의 폭력적인 시위 탄압으로 정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정부가 집권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새로운 폭력을 부채질하며 미국이 지원하는 아브라함 협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다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동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있지 않나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중동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기는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바마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동에서 이탈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아랍봉기 동안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부터 이스라엘과 바레인, 모로코, 수단, UAE 평화협정까지 다양한 규모의 군사적 배치와 외교적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리비아, 시리아, 예멘 내전의 참화, 이집트, 레바논, 튀니지의 경제적 쇠퇴, 기후변화 및 지역 전반의 불안정성에 대한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미국은 중동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나요? 카터 대통령은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절충합니다. 그 시점까지 미국의 중동 참여는 비교적 미약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은 중동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영국의 군사 개입을 맡겼지요.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이후 그 상황이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카터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동이 주요 이슈가 되었지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단일 임기 동안 미국은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냈고 1991년 마드리드 회의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때로는 다른 아랍 국가들의 수십 년간 협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걸프전 승리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부시가 클린턴에게 물려준 쌍둥이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과 1995년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상호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클린턴의 두 번째 임기 중 진정한 평화협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실패하였지요. 결국 몇 년간의 희망 끝에 클린턴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남긴 것은 그가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공격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하디스트 위협의 본질을 왜곡하고 9.11을 이용했습니다. 대테러 관리들이 이라크 독재자가 테러 집단과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목표는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라크 침공과 점령이 이루어졌고, 그 지역에서는 훨씬 더 급진적인 반미 테러 단체인 ISIS를 양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서 패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죽게 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득보다 실이 많았다면 중동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겠네요.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공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ISIS의 부상과 예상치 못한 아랍 붕기로 인해 다시 휘말려 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단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성과인 2015년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으로 알려진 핵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지요.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 협상은 중동 정책의 혼란스러운 성격을 악화시고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45년 동안 미국이 중동에 엄청난 규모로 개입하였음에도 미국의 정책은 일관되게 서툴렀습니다. 실패 원인으로 정책을 만든 사람들의 무능과 아집, 충동적인 의사 결정, 자기 거래적인 정실 자본주의 추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식이나 전략적 통찰력보다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은 변함없이 정치적 필요, 이데올로기적 집착, 감정적 충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종식에 따른 승리주의에 취해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에 비판적이시네요. 미국이 중동의 안정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요? 미국은 오랫동안 중동에서 어떤 것이 촉진되어야 하는지보다 무엇이 예방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등 부정적으로 정의해왔습니다. 따라서 정책 이반자들은 냉전 동안 소련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냉전 이후 클린턴의 이중 억제 전략에서 이라크와 이란이 서로를 차단하도록 조율했습니다. 역대 행정부는 불량 국가들을 저지하고 테러리스트들을 미연에 방지하며 핵 확산을 막고 대량 살상 무기를 찾으며 난민의 흐름을 통제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이 지역에서 인식되는 무수한 위험을 탐색하고 예방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예방은 관여 정책과 다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산발적인 노력은 미국의 정책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배출한 선거에 흔들렸습니다. 2007년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승리, 2012년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 대통령 선출, 2022년 이스라엘 우파 정부 출범과 같은 지역의 정치적 열망에 대한 이러한 불안한 반영은 예방과 봉쇄 정책의 추가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가치관이 다른 중동에서 정책 실행이 어렵다는 점을 실감했겠네요. 미국이 중동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마이클 싱 워싱턴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포린 어페어스지에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습니다. 미국은 위험회피를 선호하는 파트너들에게 러시아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경쟁국들과 사업을 한다면 우호 관계를 축소할 것이라 경고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하기에는 다음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파트너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전망이 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경고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세계가 잘 정돈된 냉전 스타일로 분열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최근 반복되는 강대국 경쟁이 이분법적 질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소국들은 단일 강대국과의 동맹과 비동맹을 피하고 대신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기구와 경쟁국이 주도하는 다자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곳에서의 연대를 선택하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이 선호하는 단순한 구조를 계속 덮어씌우려고 하기보다 미국과의 고부가 가치 협력을 위한 더 많은, 더 맞춤화된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파트너들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그들이 미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들과 함께할 것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